문자를 쓰고 있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생각해요. 진짜 정화가 안 됐는데 계속 우울한 감정, 여긴 막 현실이 엉망진창이고 막 마음에 안 들어. 고개 들면 막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막 그걸 도피하는 용도로, 그죠? 잠시나마 도피 용도로 막 100번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돈에 대해서 한번 쭉 써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돈에 대해서 계속 그냥 모든 것, 돈에 대한 모든 생각을 한번 쏟아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어느 날 시간을 딱 잡아서 뭐 한 30분 쏟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현실이 창조가 됩니다. 돈을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거야. 그럼 열심히 일을 해야만 돈이 버는 그런 상황이 창조가 되고요. 돈을 무조건 아껴 써야 돼. 아껴 쓰고 살아야만 하니 현실이 나오고요. 그죠? 아, 돈이 많으면 피곤할 것도 같아. 근데 그럼 마침 내가 돈이 생겼을 때 딱 피곤한 일이 딱 생겨. 역시 내 생각 맞았어. 그죠? 1억 연봉은 학력이 높아야 돼. 그러면 1억을 못 번 현실을 창조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게 다 현실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떤 충분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어떤 현실도 있을 것이고 뭐 금전적인 목표도 있을 것이고 이거를 나에게 무슨 생각이랑 이거랑 연경이 그 짝지가 되어 있지? 짝지를 찾으셔야 돼. 짝지를. 이 현실의 짝지 생각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알아차리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알아차리면 놓아줄 수 있다 하잖아요. 짝지를 내가 찾으면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끌어당김을 막 배고프자가 됐고 배고프자 됐고 이것보다 이게 훨씬 좋은 효과가 나요. 진짜로. 훨씬 그리고 빨라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시간을 내 가지고 돈에 대한 모든 무의식을 넣어버리면 꺼낼 수 있으면 거기서 원인을 우리가 찾으면서 원인을 찾음으로 해서 결과를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제 실제 끌어당긴 노트에서 제가 했던 내용입니다. 남편이 예전에 자영업을 창업을 했어요. 아침 일찍 가서 밤 거의 한 12시간에서 14시간씩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깐난 아기를 11월에 낳아가지고, 이제 11월에 애를 낳으니까 한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들어갈까봐 밖에 나가질 않는 거죠.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가게는 연지가 얼마 안 돼서 진짜 돈은 또 창업할 때 돈이 몇 천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너무 없었어요. 뭔가 생활비 쓰는데 너무 여보 나 돈 좀 줘. 그럼 돈 쓰면 그걸 되게 아껴 쓰고 짜증나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돈을 벌던 사람인데 애를 갖고 밖에서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남편이랑 자주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노트를 써봤어요. 그때 발견한 게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머릿속에. 남편이 벌어와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남편 잘못이야.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남편이 벌어와야 돼? 남편 지금 밖에 나가서 이만큼 일하잖아. 나는 집에 있잖아. 애를 보잖아.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 남편이 이 시간을 투입을 하는데 돈을 벌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이야? 정말이야? 그럼 집에 있으면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리고 꼭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야 돼?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계속 묻기 시작했어요. 제 스스로에게. 그랬더니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현실을 원해? 저는 성격이 내 스스로 다 뭔가를 해야 되고 컨트롤하고 내가 벌어서 마음대로 쓰는 게 성에 차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벌어와서 감사합니다. 이런 스타일이 아닌 거죠. 아, 내가 원하는 게 이런 현실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 남편 욕으로 시작하는 끌어당김 노트가 막 분노 장난이 마지막에 갑자기, 해결이 되는 느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현실은 뭐야? 너는 지금 뭐 할 수 있을까? 애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강연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긴강연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그날 하루에 나온 아이디어예요. 하루에. 그래서 제가 이때 했을 때 원하는 게 뭐야? 내 힘으로 1,000만 원 벌고 싶어가 이때 나왔어요. 저도 옛날에 사업을 했잖아요. 사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맨날 매달 매출이 목표가 있었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죠? 뭐 이번 달 매출 얼마 나와야 되고 뭐 집 월세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계산하고 있는데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제가 육아를 하니까 당연히 돈을 못 번다는 게 머릿속에 있었던 거야.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다시 했더니
벌 수도 있을 것 같아. 뭘로 벌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모든 게 무엇일까? 다 쏟아낸 거예요. 키워드를 다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경매, 유튜브, 제가 좋아하는 자기 개발을 그런 키워드가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옛날이지만 강연하자. 근데 지금은 이제 유튜버들이 여러 가지 수익을 만들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유튜버로 유튜브 광고 수익이 최고지. 다들 광고 수익 인증할 때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추가적인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것이 익숙한 그렇게 다양했던 시대, 그런 연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고 카피한 거는 없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2009년도에 책을 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강연은 뭔가 책을 내고 뭔가 뭐 건덕지가 있어야지 강연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 내가 무슨 강연을 할까? 사람들이 올까? 지금 나는 책도 안 쓴 지 오래됐고 이렇게 끊겼는데 무슨 강연할 수 있을까? 그래 만들어서 근데 강연을 그래서 그냥 그래 몰렸다가 사람들 안 오면 내려버리지 조용하게. 그럼 괜찮아 안 쪽팔려. 이래가고 했는데 세 가지를 그럼 무엇을 할까?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그래 세 가지를 애따 모르겠다. 이거를 다 올려 하루에 같이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많이 모이면 진행하고 조금 모이면 그냥 빼버리고 그걸로 결정하자 했는데 정말 25명 뭐 30명 이렇게 똑같이 왔어요. 세 강연이. 그래서 제가 그날 한 뭐 하루 강연, 그러니까 이틀 동안 강연을 했는데 200 정도 벌었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1000만 원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긴 거 가자. 네. 그리고 레버리지 마스터를 오픈을 한 날, 유튜브에 올려서 신청을 받는 첫날, 그러니까 밤에 올렸으니까 12시간이 안 되잖아요. 밤이, 그죠? 금방 이제 12시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24시간이 안 됐는데 통장에 1000만 원이 넘게 찍혔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전날만 해도, 이 아이디어를 하지 않는 전날만 해도 남편에 대한 원망에 진짜 찌들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남편 탓이야.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열 몇 시간 밖에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육아도 하나도 안 도와주는데. 아, 나의 문제구나를 되게 뼈저리게 깨달았던, 네. 그런 제 경험이었습니다. 자, 진심으로요, 정말, 생각이 현실 창조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의식이랑 느낌이 창조해요.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가짜 생각이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끌어당김을 많이 해보셨는데, 그리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뭔가 현실이 바뀌지 않아.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글을 쓰는데 느낌은 여전히 가난에 머물러져 있는 느낌이거나, 나를 믿지 않는 나를 막 비하하는 느낌이 있거나, 뭔가 그런 느낌의 문제일 수가 그게 되게 가능성이 크고, 그나마 느낌을 알아채는 게 훨씬 더 좀 쉬워요. 무의식을 알아채는 것보다,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나의 무의식을 빼내는 것보다, 사실 이게 돼야 되지만, 이것보다 먼저 느낌 찾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느낌을 써보라는 거예요. 어떤 걸 썼을 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느낌, 좋았을 때 좋은 느낌이 어떤 좋은 느낌인지, 미래를 상상했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은지, 그러면 훨씬 더 쉬워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내가 앞에 쓴 게 이게 내가 진짜 소원인지 아니면 안 될 건지를 내가 좀 체크해 보기가 쉬워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계속 시도하는 거는 질문을 통해서 내 무의식의 안에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 이것도 노트를 계속 쓰시고 지금 이제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좋은 질문들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트를 쓰실 때 아까처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느낌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걸 먼저 하시고, 질문을 끝까지 붙든다. 그러니까 붙들어서 질문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질문이 처음에 좋게 나오지가 않아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다 중요한 게 질문을 잘했다고 다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켈리 채님도 그렇고 근데 질문이 어려워요. 질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질문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걸 발견하면 현실을 그리기가, 그리고 이거를 원하는 거를 땡기는 게 쉬워지실 겁니다. 예. 자, 질문 혹시나 뭐 있으시거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수업 중에? 하프님. 아, 미래 일기를 음. 제가 생각은 했는데, 요즘에 제가 뭔가 마음이 좀 피곤해서 그런지 쉽사리 상상이 안 되고 쉽지가 맞아요.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쓰려고 하니까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건지, 잘 그려지지 않는 건지, 이런 마음이 뭘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제가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쓰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게 그런 사실, 마음이 들었었는데, 음, 이 마음은 뭘까? 내가 부정적인 걸 끌어당기는 걸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술술 쓸 줄 알았거든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 간절히 원해서 그러는 건지 부정적인 생각을 제가 끌어당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아, 그러니까 정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감정이 내가 힘들거나 되게 안 좋을 때는 안 써져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냥 뭐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그냥 실생활에 할 수 있는 거는 하면 밖에 나가는 거, 음, 걷는 거,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한번 써보시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몸이 아프잖아요. 안 써져요. 정신과 육체가 뭔가 관련이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서 음, 몸이 굉장히 다운돼 있고 몸 자체가 막 쑤시고 막 피로에 누적이 돼 있고 뭐 아니면 몸이 병이 들면 조금 안 써져요. 상상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오감이 너무 가깝게 체감이 되거든요. 그죠? 어디가 가시만 박혀도 너무 아프잖아. 그죠? 티눈 하나 있어 너무 아파. 그래서 그 감정을 좋게 바꾸기가 이 몸이 병이 있으면 어려워요. 몸이 건강해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끌어당김의 법칙의 액션 플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기분 전환 밖으로 나가면 그래도 하늘 보고 하면 기분이 좀 좋잖아요. 뻥 뚫린 데 가면은 그죠? 그래서 밖에 넓은 데를 가가지고 좀 걸어보거나 기분 전환을 하고 집에 와서 다시 써보는 거. 그래서 이 안 써질 때는요. 그걸 오히려 맞는 거예요. 가짜를 쓰고 있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막 100일 쓰시고 막 이런 거 뭐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진짜 정화가 안 됐는데 계속 우울한 감정, 여긴 막 현실이 엉망진창이고 막 마음에 안 들어. 고개 들면 막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막 그걸 도피하는 용도로, 그죠? 잠시나마 도피 용도로 막 100번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 되게 끌어당기면 이거 아닌 것 같다. 아니면 뭔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안 써줘. 내가 기분이 별로야. 이걸 알아차리는 걸로 우선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아차려주고, 그러면 이걸 억지로 쓰지 말고 지금 왜 내 감정에 지금 이런 어떤 우울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은 무엇일까? 다시 또 붙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계속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떤 부분 때문에 나는 계속 이런 느낌이 있을까? 계속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다가 우리가 감정이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한 달에 보면은. 좋을 때 있어요. 갑자기 그럼 쓰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가끔, 그니까 만약 제가 남편이랑 싸워가지고 한 2주를 말을 안 할 때가 있다. 끌어당긴 노트 절대 쓰기 싫어요. 쓰면은 원인도 알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지금 싸우는 원인도 알게 돼서 해결책도 나올 것 같아. 그죠? 근데 쓰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해결책을 보기가 싫어. 왜냐면 해결책 뻔하거든. 결국 이제 나로 인해서 어떤 그게 나올 거거든.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쓰기도 싫어. 막 그렇다니까요. 내가 기분이 좋고 뭔가가 희망적일 때 쓰는 게 잘 써져요. 그래서 몸을 먼저 건강해보고 감정 알아차려보고 억지로 쓰진 마세요. 언젠가는 될 거예요. 언젠가는. 네. 저번 그냥 계속 주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맞아요. 이번 예. 주부터 좀 몸이 진짜 힘들어지니까 급 맞아요. 다운이 되고, 맞아요. 체력이 네. 안 따라주니까, 그죠? 일을 시작하면 체력이 안 음, 따라주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뭐 푸시하지 말고 많이 지쳤구나. 오늘 고생했다. 대단하다. 되게 잘 일을 열심히 해서 멋있어. 오늘 음, 푹 쉬자. 아, 잘했어. 술 한잔, 맥주 한잔 음, 먹고 푹 자자. 오늘 수고했어. 내일도 화이팅.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기도 하지만 좋은 감정을 유지하면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거 되게 쉬운 거예요. 내가 뭐에 좋지? 우리 남편은 진짜 순댓국에 소주 한 병이면 진짜 세상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특급, 특등인가? 그 1,000원이면 2,000원 더 내면 더 큰 거 나오잖아요. 그거 시켜주면 진짜 하트 뿅뿅 날리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되게 단순해요. 국밥이 1등. 그것만 사주면 그날 최고. 그럼 그런 기분으로 그냥 계속 유지하면서 하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하프님. 알겠습니다. 네.